때는 2012년 10월 8일 정부 과천청사에 있던 무역위원회야. 여기로 어떤 서류가 전달이 됐어. 그 전에 앞서 이 두 합판을 봐줄래? 둘이 다른 합판인 건가요? 겉보기엔 똑같아 보이는데? 그렇지. 바로 그 점이 우리가 이 사건을 눈여겨봐야 할 이유야. 그 전에 앞서 우리나라에서 이 합판을 생산한 김철수 씨를 만나봤어. 사실 이지도 2010년 때부터 합판 판매량이 줄은 게 확 느껴졌고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중국에서 수입되었다고. 우리나라에 이 합판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모두 재고가 남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무역위원회는 덤핑, 보조금, 세이프가드 등 불공정 무역 행위로 인해 피해받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곳이야. 김철수 씨는 덤핑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무역위원회를 찾아간 거지. 와, 무역을 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곳이네요. 그럼 어떤 절차를 통해 도움을 주나요? 우선 무역위원회는 사건 조사 개시 결정을 2달 내로 내려. 그 후 예비조사에서 피해를 입힌 물품이 우리나라 동종 물품에 비해 얼마나 낮은 가격으로 수출됐는지 파악하는 덤핑률과 우리나라 산업의 피해를 조사한 뒤 본조사에서 이를 확정해. 만약 덤핑이 실제로 있었다면 무역위원회가 반덤핑 관세를 어느 정도로 몇 년간 부과할지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지. 이걸로 기획재정부는 관세를 부과하는 거야. 이 김철수 씨가 당한 덤핑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위원회는 3가지 요건을 살펴보고 반덤핑 관세 부가세율을 결정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렇지. 근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해. 먼저 첫 번째 요건은 비교되는 두 상품이 동종 물품, 즉 똑같은 상품인지야. 무역위원회는 국내 합판과 중국산 화력수 합판이 다양한 측면에서 동종 물품이라고 했어. 결국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똑같은 물품을 더 낮은 가격에 판매했다는 거네요? 정확해. 두 번째 여건은 국내 산업에 실제로 피해가 있었는지야. 이를 파악하려면 생산량, 매출, 판매량 등 10가지 이상의 지표를 살펴봐야 해. 우리는 대표적으로 판매 가격을 살펴볼게.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중국산 합판이 국내 합판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판매된 거 보여? 네, 차이가 정말 많이 나네요. 그래, 무역위원회는 대부분의 지표가 상당히 악화되어 국내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다고 판단했어. 그럼 마지막 요건인 덤핑과 국내 산업 간의 인과관계는? 당연히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 일단 이 두 자료를 한번 봐줄래? 중국산 합판의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국내 합판의 판매량은 계속 감소한 거 보여? 게다가 중국산 합판의 시장 점유율은 국내 합판보다 훨씬 높지. 네, 진짜 명백히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은 무역위원회가 선선산업의 손을 들어주며 중국산 합판의 최소 4%에서 최대 27%의 반덤핑 관세를 3년간 부과하는 것으로 끝이 났어. 그럼 다 해결이 된 거죠?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당시 간과했던 점이 하나 있어. 당연히 국내 산업에서는 관세가 부과되니까 상황이 안정될 것이라 생각한 거야. 근데 몇 개월이 지나도록 상황은 계속 악화만 돼. 왜 그랬을 것 같아? 밀수가 될 일은 없을 것 같고 원산지를 속인 걸까요? 비슷해. 지난 판정은 화력수로 만든 합판에만 해당된 것이야. 중국은 이걸 알고 침엽수로 만든 합판을 수출하기 시작한 거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침엽수 합판이 수입되면서 중국산 수입 물량은 전에 비해 약 1000%가 증가했어. 그럼 관세는 효과가 없었던 거네요? 맞아. 결국 중국의 우회 덤핑으로 국내 산업 보호 조치의 의미가 없어지자 선선산업이 다시 무역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어. 침엽수 합판에 대해서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조사 결과 2014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침엽수 합판이 수입되면서 국내산 합판의 판매 가격이 하락했어. 김철수 씨를 비롯한 국내 산업들은 영업이익을 적자로 볼 수밖에 없었던 거지. 이에 무역위원회는 2016년 3월부터 침엽수 합판에 대해서도 약 5.5%대의 관세를 부과를 결정했어. 그럼 국내 생산자분들은 좀 괜찮아지신 거 아니에요? 맞아. 하지만 반덤핑 관세가 2020년이면 종료되니까 김철수 씨는 다시 피해를 입을까 걱정하고 있어. 그래서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을 요청했고 다음 주 이 사건의 공청회가 열린대. 다음 주가 어찌 될지 참 걱정되고 잠도 안 오긴 하지만 그래도 무역위원회 판정 덕분에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무역위원회가 공정무역과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아요. 다음 주 공청회 너무 궁금한데요? 구제 23-2019-5호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재심사 판정을 위한 3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국내 생산품의 동종 물품 여부입니다.
원심에서 제시된 동종 물품과 관련한 근거 외에 추가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신청인 측? 이미 원심에서 국내 생산 합판과 중국산 침엽수 합판은 동종 물품이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다만 피신청인들이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포장용 합판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피신청인 포장용 합판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위원장님, 저희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이 포장용 합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리적인 특성과 사용되는 용도가 엄연히 다른데 다 같은 합판으로 규정하고 덤핑으로 규제한다니요. 어차피 2016년부터 생산 안 하지 않아요? 안 한다고? 우리 2020년 6월부터 다시 생산했어. 조사관님이 현지 시세도 오셔서 다 보셨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저거? 정수혁! 수요자 계속해서 발언하세요. 포장용 합판은 보통 합판과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외관상의 차이도 존재하고요. 우리 합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합판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림청에서 보통 합판 준내수 2초급 합판만 포장용이라 따로 표시해서 제외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포장용 합판은 콘크리트 거푸집, 건축 내 외장재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보통 합판과의 용도 차이가 있다고 동종 물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하된 접착력을 가진 이 2급 합판은 시공상의 위험이 있어 단속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위험한 싸구려나 판다는 거야? 당신 뭔데? 정수혁! 산림청 참고인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목재 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에 명시된 분류에 따라 포장용 합판은 준내수 2특급 합판이라는 품질상 분류일 뿐입니다. 또한 수요자 측이 제시한 합판 수입 시 포장용임을 표시하는 방안은 허위 기재를 규제해야 할 마땅한 방법이 없기에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의견 모두 참고하여 위원회 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덤핑 방지 조치 이후 국내 산업이 재심사 대상 물품 이외에 받은 영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재심사 대상 물품 외에 수입품의 수량 및 가격, 수요 감소, 국내 산업의 수출 실적 및 생산성 등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피신청인 측 발언해주세요. 위원장님, 국내산 합판이 예전만큼 잘 판매가 되지 않는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국내 합판 수요의 감소와 대체품에 의한 잠식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그리고 덤핑 방지 조치가 부과되지 않은 베트남과 같은 기타국 합판 수입 요인도 절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맞아. 아니, 그리고 국내 합판 산업 자체가 요즘 연구 개발도 안 하고 완전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 아닙니까? 솔직히 합판 퀄리티만 봐도 완전 똥! 이게 아니라 완전 별로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뭔 소리고? 이 외사 합판이 들어온다 해서 중사 합판이 안 들어오는 것도 알고. 국내 합판 수요의 변화나 총소비의 변화는 실제로 약 170만 세제곱미터 내외밖에 안 되기에 대체품 사용으로 합판 수요가 감소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관 발언 부탁드립니다. 재심사 기간 중 국내 동종 물품의 내수 판매량이 18.4% 감소하긴 하였으나 이로 인한 영향은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합판의 국내 소비 감소는 반덤핑 관세의 대상이 아닌 기타국 합판 및 덤핑 물품에 의해 영향을 받았음이 조사됐습니다. 최종 판정에 해당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덤핑 방지 조치 종료 시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입니다. 단, 재심사 대상 물품 공급국인 중국의 생산 능력 및 수출 여력에 대해 국내 생산자와 중국 생산자의 충분한 의견과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바 WTO 반덤핑 협정과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료만을 바탕으로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관님, 발언해주세요. FAO 통계에 따르면 재심사 대상 기간 중 2018년 기준 중국 합판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 수출량은 약 40%를 차지합니다. 중국의 생산량과 수출량을 고려하면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조치 종료 시 한국의 수출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제3국 수입 규제 조치 현황에 대한 검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 발언해 주십시오. 분명 지금 중국은 재고를 없애려고 우리나라로 엄청 실이 판매할 것입니다. 2013년의 악몽은 아까이지 않겠습니까? 중국은 현재 과잉 생산으로 인해 재고 소진이 절실합니다. 이때 한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종료된다면 중국의 물량은 낮은 가격에 폭발적으로 한국으로 수입되어 국내 물품의 가격이 인하되거나 상승 억제될 것입니다. 해당 사실에 대해 피신청인 발언할 부분 있습니까? 네,
산업피해 및 산업피해 우려의 존속 여부와 관련하여 저희 피의 신청인들은 재심 요청 기업의 경영난과 중국산 합판의 수입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심사 대상 물품과 국내 동종 물품 간의 가격 비교 및 전망에 대한 조사 사실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재심사 대상 기간 중 재심사 대상 물품의 판매 가격은 국내 동종 물품보다 상당히 낮았습니다. 7.15%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종료된다면 재심사 대상 물품의 판매 가격은 국내 동종 물품의 65.8에서 77.7% 수준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추가 쟁점이 없다면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 확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위원회가 최종 판정을 내리는 데 있어 참작해야 할 추가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신청인 측은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 연장을 요청합니다. 해당 입장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제시해 주십시오. 국내 산업은 덤핑 물품으로 인한 적자 지속으로 수차례 구조 조정을 거쳐 어렵게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판과 관련된 덤핑이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 상황이라면 향후 약 2년마다 재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본 신청인은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혹시 해당 사실에 대해 무역조사실에 추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국내 산업의 충분한 회복을 위해 5년간 반덤핑 관세 연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부과기간이 짧으면 반덤핑 조치 빈발국이라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과기간 5년은 미국, EU 등 주요국의 무역 구제 간행 및 국제 규범과도 일치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및 조사관의 발언에 따라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 연장을 감안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중국산 합판 관련 공청회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 네, 듣기로는 최종 판정까지 났다고. 그래, 지금 바로 최종 판정의 장을 보여줄게. 본 위원회의 중국산 침엽수 합판 종료 재심에 대한 최종 판정 내리겠습니다. 덤핑 방지 조치 기간 중 중국산 침엽수 물품의 수입 물량 및 점유율이 하락된 것으로 보아 첫째, 덤핑 방지 조치 종료 시 수입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둘째, 생산 및 수출 여력 그리고 판매 가격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무역위원회 예규에 따라 원심의 산업피해 구제 수준인 36.24%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위의 판정에 따라 위원회는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하여 공급자별로 다음과 같은 덤핑 방지 관세를 5년간 연장하여 부과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바이다. 최종 판정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어. 와, 정말 다행이네요. 그치, 이제 무역위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우리나라에서는 매달 한 번 무역위원회가 열려. 뿐만 아니라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이 매년 개최되어 각국의 무역구제 조사 및 조치 현황, 그리고 관련 기관의 비전을 논의한대. 앞으로도 국내 중소기업이 외국 기업의 부당한 무역행위로 피해 입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번 주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